자, 시작해보아요. 네. 아무튼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쨌든 육모평 수업 정리해서 따라왔었고, 선생님이 거의 2주에 걸쳐서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길 바랍니다. 당연히 점검 작업은 이미 다 끝나 있죠? 이제 우리한테 남은 다음 과정은 구모평일 거야. 그리고 구모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육모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그때 평가원이 뭘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로 출제를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 판단했으면 다음번에도 특정한 난이도로 또 특정한 문제 유형으로 너희들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야. 여러분들은 어쨌든 기출 작품들에 대한 복습 작업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돼. 특히 지금 요맘때쯤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수능 특강이 끝날 거잖아, 그치? 그럼 끝나고 나면 수능 완성 넘어가서 또 달리기 시작하면 정작 수능 특강 초반에 했던 작품들은 기억이 1도 안 나. 그러니까 완전히 잊혀져 버리면 그거는 이제 공부 하나만 하는 셈이니까 선생님이 그때 말씀드렸던 뭐 누적 복습의 방법을 취하시든 아니면 자기만의 특별한 플랜을 세우시든 간에 최소한 운문이라도 너무 최소하니까 기본적으로 작품의 어떤 등장들은 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수능 특강 독서 지문 역시 중심이 되는 몇 가지 용어들, 개념들을 꼭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만 지구과학 쪽이나 항공우주 이런 거와 관련된 녀석들은 좀 특히 신경 써서 봐달라라고 이유도 말씀드렸죠. 최근에 써 올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항상 이슈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니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다시 원래 진도로 나갈 거고요. 이제 우리 수특 작품 자료집으로는 마지막 권이 되겠네요. 마지막 11권. 첫 번째 이름 없는 것부터 작품을 쭉쭉 나갈 건데, 참고로 첫 번째는 이름 없는 꽃 이 작품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작품이 안중에서는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중요도에서 조금 밀어놓고, 저 뒤에 있는 옹고집. 미안해요. 자, 옹고집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따라와 주시고, 옹고집전 보조자료와 함께 전체적인 주문, 지문의 특성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는 페이지인 13페이지를 먼저 열어놓고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단어들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기출에도 여러 번 등장했던 작품이죠. 혹시 그 뒤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4페이지를 보면 이거 당장 19학년도 6월 모평에도 나왔었어. 얼마 안 됐죠, 나온 지도. 그래서 뭐 출제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성사소설 계열의 이런 작품들의 어떤 대표작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성사소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송은 한 일, 그치? 그럼 송은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림이나 관하에 어떤 일정한 쟁점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는 송사소설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그러면 송사의 핵심은 당연히 그 갈등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두 사람이 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갈등의 유발 요인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그 갈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따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죠. 실옹가 그리고 허옹가 간의 송사가 중심이 되는 작품이죠. 이때 실이라고 하는 건 진짜라는 뜻이고 허옹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옹고집이라고 하는 나쁜 자린고비 구두쇠와 영감의 어떤 혼줄을 내주기 위해서 허옹가가 원래 실옹가보다 더 집안일을 다 잘 알고 모든 일을 더 현명하게 처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두가 깜빡 속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실옹가는 뭘 하게 되는 거다? 개가 선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자, 이거는 파란펜으로 바꾸자. 이 작품의 표면적 주제 같은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권선징악, 이런 얘기를 권선징악 하게 되죠. 너무나 표준적인 제목이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선의 어떤 승리를 얘기하는 작품인데, 실은 이 작품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면적이니, 왜 이 작품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 하도 수도 없이 많이 봐왔던 그런 주제잖아, 그치? 근데도 이 작품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가라고 하는 걸 따져보자면 당연히 숨어있는 주제가 중요할 겁니다. 자, 12번째 페이지에 근데 이미 다 써져 있어요. 10페이지 하단 부분을 잠깐 보세요. 보면 이면적, 제일 아랫줄 보이시죠? 이면적 주제 부분에 첫 번째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왔네. 앉으세요. 첫 번째 부분에 보면 부유하고도 심술궂고 인색한 옹고집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하면서, 자, 우리 다른 말로
좀 있어 보이는 영어라고 해서 있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어쨌든 조선 후기가 됐어. 조선 후기가 되면 부유층이라는 게 따로 생기기 시작하지. 부유한 상인 계열 이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 것, 베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베풀 만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인데 전혀 베풀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건 뭐예요? 공동체 의식이랑 또 연결되는 거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너희들한테만 사느냐? 그래서 옹고집이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이득만 챙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벌을 받은 모습을 통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벌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부모의 이름도 모르는 비윤리적 인간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돼 있지. 여기서 나오지만 작품의 내용 속에서 나온 요소야. 단순히 이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만은 아니야. 뭐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판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뭐랄까 인간의 도리, 인간적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당연히 속이 좀 시원하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선생님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범죄도시인가 하는 영화가 대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주변에 범죄도시를 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뭐가 재밌어요? 라고 하면 사이다래요. 그냥 속이 다 시원해진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는 뭐겠어? 내가 가슴에 속에 답답한 일들을, 그치? 저기 있는 저 주인공, 우리 여기서는 마동석 이 맞지? 주인공? 오케이? 그래서 뭔가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느낌을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얻는 것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당시에 범죄도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아무튼 두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해 놓읍시다. 공동체 의식과 인간적 도리 그리고 윤리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라는 거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를 잠깐만 또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내용은 솔직히 아니야. 자, 옛날 황해도 옹정, 옹년, 옹진골, 옹당촌에 옹고집이 살았대요. 이거 드립이죠, 그죠? 아무튼 옹고집이 살았는데 이 옹고집은 인색하고도 고약한 욕심쟁입니다. 자, 옹고집 나왔고요. 인색하면서 고약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노모를 차가운 골방에 두고 돌보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인간적 윤리에 대한 문제잖아, 그치? 어머니나 자신의 부모님을 더 따뜻하고 좋은 곳에 모셔야 되는데 어머님 방에 불을 떼었다는 이유로 막 화를 내요. 그 귀한 땔감을 왜 쓰느냐고요. 오케이? 그런 비를 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하인들은 잠시도 쉬지 못하게 했고 중에 시주를 하거나 거지나 구걸을 하러 오면 횡포를 부려 오지 못하게 했던 나쁜 행악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하루는 월출봉 비치함의 도승이 학대사에게 옹고집을 질책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학대사는 옹고집의 하인에게 매를 맞고 사찰로 돌아오게 됐고 이에 분노한 도승은 짚을 이용하여 허수아비를 만들고 부적을 붙여 헛옹가로 변하게 하죠. 자, 그럼 여기서는 헛옹가라고 되어 있는 허옹가, 헛옹가 다 비슷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대게 묻어 있는 사람은 도승, 그리고 그 도승이 뭘 내세운 거야? 허옹가를 내세운 거죠. 그러면 이 전제가 바로 실옹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지푸라기예요. 자, 그래서 갈등관계 바로 등장했죠. 자, 허동가는 자기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진짜 옹고집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집에 있던 실옹가는 뭐야 이건 하면서 깜짝 놀랐겠지. 옹고집의 아내와 자식들도 도저히 누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똑같아. 자, 그래서 판별을 하기 위해서 원님을 찾아 송사를 하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송사소로서의 면모라고 한다고 했었지. 잠깐 혹시 보조자료 있는 거니?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원님은 어쨌든 진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인 신상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세간 사례를 외워바치려고 하니까 허옹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참옹가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죠. 이런 게 참 그렇지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랑 똑같은 주제가 나타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탁현주의다라고 주장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나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 집안 세간사례를 이제 정확하게 돼야 될 텐데 진짜는 보통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목록을 다 외우고 다니진 않잖아. 그치? 그냥 가면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실용가의 어떤 허점을 짚어주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허동가는 제대로 대답을 했죠. 결국 참옹가는 패소를 했고요. 메타작을 당한 뒤에 친구네 집을 찾아 억울함으로 했지만 또 쫓겨나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깥살이를 시작했어요. 고난을 겪게 됐죠. 자, 허동가는 집으로 들어가 옹고집의 자녀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살고
참원관은 걸식을 하며 지난 잘못을 뉘우치나 어쩔 도리가 없어 다시 자결을 하려고 산정에 들어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그 옆에 이 말 좀 써주세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제가 좀 많아. 2번이라고 하는 건 진행 양상이라든가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다른 부분들을 말하는데, 이 2번 관련해서 차이점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는 편이야.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번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랑 진행 방식이 다르다고. 어떤 작품에서는 자살하러 가고, 어떤 작품에서는 그냥 유리거식하고 다니고, 어떤 작품에서는 자기 집주인을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작품을 옮겨 적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뭐랄까 생각에 조금 더 리얼리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쪽, 혹은 또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약간 바꾸게 되겠죠. 그런 바꾸는 부분을 항상 2번으로 등장하고, 결론적으로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문에 등장한다면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할 때는 딱 하나지, 뭐가 다른지만 잘 찾아주시면 돼. 우리가 보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산중에 들어갔는데, 이때 참원관은 월출한 비치함의 그 도승을 찾아가라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찾아갔죠. 참원관은 도승에게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요. 도승은 참원가가 뉘우치는 것을 보고 부적을 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이때 참원가가 집으로 돌아가서 부적을 던지니 허원가는 진짜 본래 호서바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이 허원가가 실혼가의 부인이랑 그 사이에 애도 낳았어. 대박이죠? 그럼 참고로 그 애는 어떻게 됐을까? 호수아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깜짝 놀라는 거죠. 나 그동안 호수아비라고 살았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버전의 판본도 있다는 거야. 되게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이해됐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실혼가의 어떤 혼쭐나는 실혼가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착함을 되찾는 그런 작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이 솔직히 막 어렵거나 그렇지 않죠? 할만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보자. 우리 지문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지금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 지문을 다 분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작품의 내용이 구조가 쉬우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나갈 때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만 잘 생각해보자고요. 어쨌든 소설이 나오면 인물사건 배경 중심으로 읽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치?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본다고 해서 이 장면이 시험에 나오는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자, 다른 장면이 나올 거야. 그럼 다른 장면이 나오면 이 작품의 중심축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잘 판별을 해보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에 집중해가면서 인물인지 사건인지 배경인지 그리고 갈등 요소인지 그런 걸 생각하고 읽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7페이지를 열어서 잠깐만 일부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대충 스타일만 보자. 헛옹생원이 허허 웃으며 하는 말, 너도 이 집 온 거라고 나도 이 집 온 거라고 하면서 흑백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우리 성주가 명관이니, 우리 성주, 그러니까 우리 그 원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 원님이 훌륭한 관아 벼슬아치니까 송사를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참호가가 그러하자라고 해서 원정을 지어서 손에 쥐고 관문에 들어가서 소지를 올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원정을 짓는다든지 소지를 올린다든지 어려운 한자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시어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때 지정하는 영향을 주는 거라면 분명히 해설을 달아줄 거라고 예상이 되시죠? 하지만 적어도 소설특강에 나와 있는 정도의 단어는 알아두셔야 돼. 맞지? 새로운 단어가 나올까봐 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드실 것. 뜻은 밑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형방이 이를 받아 고하는데요. 자, 그래서 쭈루루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었죠. 넘어갑니다. 형방이 보고하니 번님이 분부합니다. 야, 너도 온 거고 저도 온 거라고 하니 저놈 보고 이놈 보니 아무리 본들 알 길은 없다.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허동가가 또 소지를 올립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했으니까 구해주세요. 서로 자기가 오래 살았고 자기가 이 집안의 진짜 옹고집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이죠. 형방이 또 가보하니 허원가가 말합니다. 제 소지에도 하였거니와 일이 답답하고 애달프오니 밝게 처분하여 사실을 좀 밝혀주옵소서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소송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거 판단됩니다. 원님이 분부하죠. 야, 자세히 조사할 길이 없어. 너 일단 돌아가. 그리고 다시 이러한 일이 있으면 가필하게 엄하게 다스려 라고 말하죠. 참원가가 이 말을 듣고 비나이다. 성주는 백성의 분모고 백성의 하늘이니까 분명히 처리 좀 해주세요. 야, 판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해? 라고 하는 걸 좀 해달라고 하는 것 중이죠. 원님이 분부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 원정을 보고 너희 모양을 보니 옥석을 분간하기 어렵대요. 옥석, 이게 옥인지 돌인지 혹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너희 집 세간을 한번 외워봐. 세간이라고 하는 건 집안 살림 그런 거죠. 너희 집에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가구들이 있는지 한번 외워보라고 그랬죠? 허동가의 거동보소. 자, 우리 이때 이 거동, 뭐뭐, 보소 같은 표현은 우리가 많이 보던 표현이죠. 이것도 소설, 판소리개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보소, 판소리개 소설의 어투, 상투적 표현, 상투적 표현. 이건 꼭 기억해 놓고요. 동원만하게 설설 기어와서 들어와서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동론을 헤아리면 185섬 지기고 구실을 마련하면 183 먹이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뭔지를 쭈쭈쭈쭈 정리하고요. 그 안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쭉 뭐 했어? 열거하고 있죠. 자신의 재산이 그만큼 부유하고 풍족하고 많다는 걸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이 진짜 힘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쭈루룩 말을 하는데 참고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많이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고 또 뭐라고 한다? 장면의 극대화 혹은 다른 말로는 구분의 극대화라는 표현도 쓰죠. 이거 거의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쵸? 오랜만에 듣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뭐뭐 보소 같은 상투적 어투를 사용한다는 것, 장면의 극대화가 존재한다는 것, 이런 양상들이 이 작품이 판소리개 소설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거를 하니까 원님이 분부를 하죠. 야, 너 잘하네? 그것은 그거 알겠어. 그러면 저 온가 반대쪽 제가 좀 말해봐. 허동가가 곁에 섰다가 급히 재촉하니 참홍이 기가 막혀서 연기 마신 고양이 같이 집세간을 대강도 할 길이 없어 묵묵히 서 있죠. 저 연기 마신 고양이에요. 뭐요? 뭐야 이거 하면서 삐뚤음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인 건데 청원자들이 빨리 말해! 라고 말했는데 저 경황이 없는 중에 가사를 외우는데 밑도 끝도 없이 굉장히 많고요. 뭐가 있고요. 세가는 여자가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을 했죠. 참고로 이때 집안 세가는 여편네가 없지 저는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거는 사상수초면에서 조금 우리가 또 체크할 만한 부분이죠.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가 그걸 왜 알아?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보고 우리는 가부장적 가치관이라고 부르죠. 당연히. 자, 그리고 나서 이 중요한 장면이야. 원님이 분부를 하죠. 야, 네 사조를 말하라. 사조라고 하는 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 자신의 대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얘기야. 이때 참원가가 증조, 고조를 모르고 할아버지도 모르고 부모는 더욱 몰라요. 부모는 더욱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적 도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 자체가 이 작품의 이면적 주제가 겉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었다는 거야. 세간 물목을 나열함으로써 부유함을 드러냈고 그 부유한 존재가 지금 이 송사에 이르기까지의 핵심은 뭐였던 거야? 이 옹색하게 굴었기 때문이었던 거지. 오케이? 공동체의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심지어 와서 판결을 해보니까 인간적 도리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판단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원님이 분부를 하니까 사조를 알지 못하니 지인씨로 뭐다? 쌍놈이로 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허동가는 말합니다. 저 미친놈이 저희 사조를 어떻게 알겠습니다. 저희 알겠습니까? 제가 말할게요. 용송이고 망송이고 승송이고 송송이고 심지어 장인은 상송이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야, 너 그거 다 알았어? 그럼 네가 진짜겠네. 너 양반, 너 훌륭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허동가를 올려매라고 한 다음에 온갖 고도상추를 선정시정 연줄 감듯 벽에서 닷줄 감듯 해서 신나게 두들겨 패고 내쳐 잡아들이니 별매로 매우 쳐라. 특별 스페셜 매로 두들겨 패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매를 맞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 장면까지 봤고요. 참고로 그런 뒤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뒤쪽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우리 아름다운 결말 장면이니까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 판본 외에도 다양한 버전의 해결 방식들이 존재한다. 어떤 판본에서는 허옹가가 집에 있다가 예시 버전을 알려줄게요. 허옹가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왠지 실혼가가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하인한테 명령해. 야, 우리 집 주변에 지난번에 우리한테 자기가 진짜라고 했던 그 그지 새끼 있지?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을 거거든? 걔 보면은 불러들여 라고 명령을 내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실혼가는 밖에서 이제 거짓골이 돼서 그지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집 하인들이 와서 라고 해서 당황을 하죠. 왜? 자기 주인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어쨌든 얘가 가짜라는 걸 알았으니까 너 이 새끼 일로 와 하면서 같이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바닥에 딱 꿇어앉히죠. 이제 실혼가는 자신의 어떤 희망과 모든 걸 잃어버린 채 꿇어앉아서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있고 허웅가가 거기서 말하는 거야. 야, 정신 차렸어? 이제 됐어? 됐어요. 그래, 알았어. 그동안 고생했어? 뿅! 이렇게 사라지는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안 나타나는 버전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대리인인 허은가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판본에서 도승이 해결해주고 있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이렇게 해서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놓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작품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선생님이 14페이지에 19학년도 육모평에 나왔던 문제 지문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앞부분은 둘이 만나서 싸우는 장면일 거고 뒷부분은 아니다, 이건 미리 말하지 말자. 자,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대략 6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6분 카운트다운 할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